예, 오늘은 남구의 그 후보들 공약 사항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하면은 항상 트램이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트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는 꽤 된 것 같은데 이번 그 개헌 선거에서도 트램에 대한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보물을 보니까 그 우리 박재호 후보는 중단 없는 트램 추진을 공언을 하고 있고요. 이게 반해서 이제 박수영 후보는 부각하게 확 드러나게 이제 언급은 안 돼 있고 조그마한 글씨로 추진을 한다는 건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노선이 좀 달라지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추진되고 있는 게 이제 경성대 앞에서부터 5, 6도까지, 5, 6도 앞에까지 가는 그 노선에다가 박재우 의원은 이제 우왕 간만선을 추가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십자형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박소영 의원은 이 5, 6도에서 대연동 쪽으로 안 가고 그냥 우암동까지만 가는 노선을 하겠다는 것을 언급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추진하겠다고는 했지만 이게 이제 일종의 정부가 하는 실정 사업이에요. 아직 트램이 뭐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실제 상업 운전을 하고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울산도 지금 가보면 수소 트램을 일종의 그 정해진 노선에만 지금 시험 운행하고 있어요. 시험 운행.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냐면 그 지금 박재우 의원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5, 6도에서 대연동에 경성대 앞에 가는 노선도 이게 실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경비 문제라든지 교통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이용률이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것들 실제 한번 테스트해보고 앞으로 부산 지역에 또는 다른 도시에 이걸 추진하겠다는 거라서 이걸 꼭 뭐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것처럼 도시철도 개념처럼 이걸 상업운전을 바로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뭐 유권자 분들이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지금 시내버스가 주로 다니는 노선에 그러니까 이 당초 추진했을 목표는 사실은 경성대 앞 도시철도와의 연계성이라고 봤을 건데 트램은 사실 지상에 이제 다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승용차나 버스가 다니는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교통 문제를 오히려 발생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는 이제 유권자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남구가 정말 교통 정체가 심각합니다. 네, 이 교통이 원활한 시간대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굳이 트램이 들어와서 과연 이 트램이 남구의 원주민이라든지 지역민들을 위한 대응인지 트램이 들어왔을 때 지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분들이 이 트램을 추진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뭐 지금 부산에 출마한 대다수의 후보가 도시철도 연장, 그 다음에 트램 추진, 뭐 이런 부분들을 공약 안 한 지금 후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골 메뉴죠. 되진 않지만 그래서 간혹은 이제 사화 쪽 이런 데는 이제 된 적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존의 노선을 연장하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과연 이제 그런 게 꼭 필요하느냐 앞으로 인구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이 이제 뭐 대중교통 활성화해서 이제 버스 전용차로 중량 버스 전용차로 BRT라고 그러죠. 그걸 많이 도입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또 노선 개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 기장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용답변 버스라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호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교통수단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건설비가 많이 들고 오히려 그 공사 기간 동안에 불편이 가중되는 이런 도시철도 연장이나 트램을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전향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이제 결국은 건설되게 되면 그 노선이 통과하는 주변은 땅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좋아지겠죠. 소득은 높아지겠죠. 그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지역은 오히려 소외가 받을 것이고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교통을 불편해질 수 있는 요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요를 잘 계산해서 그게 맞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방식의 교통수단, 다양한 교통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AI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뭐 AI 반도체 관련 반도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교통수단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도심 한국이나 UAM도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런 아주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들이 얼마 안 가서 도입되게 될 것인데 20년, 30년 전에 추진했던 이런 소위 철도, 트램 이런 것들을 지금 와서 아직까지도 그걸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정말 후보자들이 진짜 그 유권자들에게 정말 솔직하게 제대로 된 정책으로 다가가고 있느냐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번 남구에 출마하신 후보님들의 공약 사항이 뭐 현실성이 있는 부분 또는 이게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 뭐 지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타 지역에 비해서 여기는 현역 의원이 붙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고문을 보면 공약의 짜임새는 다른 지역구보다는 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뭐 재선, 초선 의원들이 이제 많은 활동을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연장선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법 제도를 바꾸겠다든지 아니면 이 공약을 성공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약간 구체성 있게 나와 있다. 그렇지만 문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실제로는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정책 목표라든지 추진 기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부 추진 계획이라든지 이걸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의 규모나 조달 계획까지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이걸 살짝 피해가서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게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공보물의 정책 공약이라는 게 그냥 구호성, 그 다음에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는 이런 공약으로 지금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유권자들이 이 공약을 보고 이 공약을 어떤 추진 과정을 거치니까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는 어느 기간 동안 되기 때문에 이건 4년 동안 못할 공약이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 지역보다 약간 구체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충분히 유권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약으로 다가서기에는 두 후보 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남구 하면은 뭐 과거 남천동, 대연동을 비롯한 이런 그 지역이 굉장히 부자, 잘 사는 동네 이런 이미지가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과연 지금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남구라는 지역구가 지금 많이 퇴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그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후보들이 예전의 과거의 명성을 부활시키기 위한 뭔가 대안이 있으신 건지. 대안은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남구로부터 떨어져 나간 수영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부산은 사실 해수동 이런 얘기 하나 그죠. 해운대 수영 동네가 이제 학군도 좋고 집값도 비싼 땅값이 비싼 동네로서 이제 뜨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남구는 좀 뒤처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제 남구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최근까지도 시민사회나 정치권 추진했던 산업은행이 본사의 부산 이전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영금융단지에 사실은 공공기관 금융공공기관이 많이 이전해 있죠. 그래서 그런 아직까지 완성은 안 됐지만 문영금융단지가 정말로 금융 중심 도시가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우암동, 간반동 이런 그 소위 말하는 항만을 끼고 있는 부두가 접해 있는 이 지역과 과거에 좀 못 살았던 서민들이 살았던 동네 이런 이미지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뭐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꼭 뭐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결국 원주민들이 이제 대연동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대연동 사시던 분들이 우암동, 간반동으로 이제 전세 얻어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소위 악순환 연속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양 후보가 대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몇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사 이전을 통해서 운영금융단지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쪽에 두 분 다 방점을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박재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부 면허 시험장을 이전해서 그것과 연계한 그 창업 공간 대학과 연계한 산학연구관의 창업 지원을 좀 하겠다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이게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남구에서 넘어가는 동서고가도로 넘어가는 고가도 우암고가교 이걸 철거하겠다는 공약. 그 다음에 이제 번영로로 진입하는 문영고가교를 철거하겠다는 공약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고가도와
본영도 연결되는 고가로 철거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설계가 있다는 내용은 없고 그냥 그것만 이제 선언적인 의미로 이제 해놔서 그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면 약간 그 뭐 고가 밑에 어떤 그 납부된 지역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건데 과연 그게 이제 타당성이 있을지 가능할지가 이제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차이점이라면 이제 박수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공약 외에 소위 말하는 정치 개혁, 그 다음에 경제 혁신 이런 공약을 몇 개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국회의원 후보들이 그런 걸 내세운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제가 보니까 한 서너 명 정도에 그치는데 어쨌든 박수영 후보가 그 예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든지 세비를 삭감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개편, 소득세 경감, 법인세 감면, 그 다음에 금융투자세 폐지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어서 그런 측면이 타오르고 들어가는 좀 차별성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구는 특히나 뭐 개인적인 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재개발로 인한 아파트가 너무나 많이 생긴 것 같고 왠지 남구에는 아파트밖에 이제 남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드는데 과연 그러면 그렇게 아파트들이 재개발로 해서 많이 생겨났을 때 인구 유입이 그만큼 늘어났는지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남구에 뭔가 변화가 생겼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한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역에 이제 경쟁력이 있다면 사실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부산의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아무리 재개발돼도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지는 않죠. 그래서 남구 같은 경우도 인구가 줄었으니까 원래 남구 가버리던 것이 선구가 합쳐졌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재개발되었을 때 결국 원주민들이 입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다른 옆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로 입주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단계적으로 또 재개발될 수 있는데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있다면 그런 부분도 어렵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은 이제 그 학군과 교통이 연계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구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가 상당히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본다면 쉽지는 않은 문제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의 공약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수고해주신 차진구 운영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